김민수 학생과 재밌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와, 구독 완료. 아무튼 네. C의 문제는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의 문제인데 주어가 뭐가 주어야? 맨 앞에 있는 게 주거든. 그럼 여기 S가 없으니까 S를 붙인다 이렇게 합니다. 이제 10번 같은 문제가 제일 쉬우니까 10번이 보이면 거점 먹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디로 가냐면 또 어떤 문제냐면 봐봐. 이게 제일 쉽거든요. 밑줄 문제는 이게 저기 어떤 분이 잘 모르잖아요. 근데 되게 비동사의 밑줄이 거기 있으면 대부분은 주동사 수 일치거든요. 자, 봐. 맨 앞에 있는 게 주어가 아니니까 컴마를 찍었잖아. 그럼 여기 있는 게 주어라고요. 그럼 컴마가 또 사라지죠. 왜? 영어는 자리가 중요한데 자리가 아니면 컴마를 찍어서 내가 이 자리가 아니라고 와서 신고해 주는 거나 다름이 없어. 그럼 S가 붙었죠. 그럼 맞다고. 이렇게. 다시 이게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 또 나오죠. 5번에 10번에 5번에 10번은 봐. 여기 세미콜론 이렇게 있죠. 그다음에 여기가 주어지. S가 있죠. S 빼면 돼요. 그리고 세미콜론은 무슨 뜻이었습니까? 혹시 땡땡하고 땡 쉼표가 있어요. 땡 쉼표는 애들이 땀기호라고 이렇게 많이 있는데 영어는 세미콜론이라고 있고 또는 세마이콜론이라고도 합니다. 그다음에 얘는 콜론이라고 하는데 얘는 명칭은 필요 없고 이게 중요해. 해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땡 쉼표부터 보면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외우기 어려울 수 있으니 내가 외우는 방법 알려주면 한 문장이 끝나면 마침표를 찍잖아요. 근데 한 번 더 얘기하고 싶으니까 쉼표를 찍는 겁니다. 네. 실제로 외국책 설명을 봐도 저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마침표를 찍었는데 한 번 더 얘기하고 싶다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땡심표고 땡심표는 그리고라고 해석하면 돼요. 됐어? 그 다음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부분은 전부 다 아까 말한 대로 주어가 단수복수라는 문제는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자, 봐. 비동사에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대부분은 주어가 단수복수 문제거든요. 이때 who는 앞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니까 thouse는 뭐뭐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 대시 여러 개가 되면 those가 되거든요. 그래서 s가 붙어 있으니까 아가 맞다 이 말입니다. 또 봅시다. 이제 조동사 수의 일치 문제도 나올 수가 있지만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칼라 어떤 칼라? 몇 번이에요? 12번. 그러면 타이어의 칼라죠. 그럼 타이어가 S가 붙어있죠. 이렇게. 그리고 내가 항상 말했지만 데이를 어떻게 해석하지 말고 그들이라고 해석하지 말고 타이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됐어? 조동사 수일치를 좀만 더 볼게요. 분명히 있을 거야. 자, 몇 번이 이제 11번의 조동사 수의 일치 문제일 것 같습니다. 11번은 몇 번의 조동사 수의 일치 문제일 것 같아요.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 주어가 S가 있냐 없냐 그걸 보고 푸는 문제가 몇 번일까? 3번이 3번. 그렇지? 얘가 주어잖아. 틀렸어. 있어. 많은데요. 저는 3번에 했는데. 네. 그래서 원이 이게 항상 주어는 맨 앞에 있는 게 주어기 때문에 생각하냐면 무조건 맨 앞으로 가면 돼. 무조건 맨 앞에. 마침표 다음에 대문자로 시작한 걸 찾아가지고 그게 S가로 끝나는지 안 끝나는지 계속 보면 됩니다. 물론 그렇게 안 풀리는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주어가 맨 앞에 있는 게 주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됐어? 네. 예, 오늘 조동사 수의 일치, 아니 조동사를 배웠죠. 조동사 수의 일치. 네. 1번 풀었고 2번 이따 가고 3번의 B번도 어떤 문제인지 알겠죠?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문제입니다. 혁명 부동이죠? 동사를 꾸미니까 부사가 맞습니다. 다시 10번의 ingd 문제죠. ing는 뭐뭐 하는, ed는 뭐뭐 되는 문제인데 가장 가까운 명사가 이렇게 되니까 이 그룹이 이 랭귀지를 말하는 됐어요? 자, 한번 더 볼게. A는 5번에 A까지 하고 5번에 A까지 할게요. 따라합니다. A, B, and C. 초등학교 때부터 얘네들은 글쓰기 수업할 때 선생님들이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따라 읽게 시키고 이게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세 개를 그냥 계속 열가게 시키나 봐. 네 개 넘어가면 조금 거추장스러우니 A, B, and C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A하고 B하고 C의 모양이 같은 모양 같은 구조로 가야 돼요. 이게 다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이따가 말해줄게요. 그래서 같은 모양 같은 구조로 가야 그래서 그걸 보고 좀 어렵게 병렬 구조라고 가르칩니다. 그럼 앞에가 뭐니까? 앞에가 스투드니까 엔드 다음에도 이렇게 가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병렬 구조 문제는 밑줄 앞에 엔드나 벗이나 오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엔드나 벗이나 오에 동그라미를 쳐서 동그라미 치는 이유는 이게 병렬 구조 문제구나라고 머릿속에서 한번 정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앞에 있는 모양과 뒤에 있는 모양을 맞추면 되는데 앞에 있는 모양이 대부분 모양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이렇게 그럼 ing가 없으니까 무조건 ing가 틀린다 이 말이잖아, 그렇지? 근데 만약에 두 개의 동사가 동시에 있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 먼저 살펴보면 되는데 그것이 대표적으로 9번에 10번입니다. 자, 봐. 자, 문장은 어떻게 시작하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럼 then이라는 다음에 컴마가 있으니까 여기가 주어겠죠. 근데 여기도 주어가 아니니까 컴마를 찍은 거잖아. then 그리고 나서 69년과 72년 사이에 누가 미국 사람들이 보냈는데 누구를 보내서 우주 비행사들을 달나라에 보냈는데 우주 비행사들이 이름돼요. 달을 연구하라고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돌아왔어요. 지구의 락샘플을 가지고 이게 맞는지 만약에 리턴드라고 고르면 이 모양이니까 그죠?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그리고 나서 69년과 72년 사이에 미국 사람들이 보냈어요. 우주 비행사들을 투도문 어디로? 달나라로 연구하러. 그 다음에 돌아왔습니다. 우주로. 크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니까 그지? 근데 이거를 고르면 어떻게 되냐면 미국이 우주 비행사 보내고 돌아오게 됩니다. 왜? 노란색은 나라가 한 일이고 핑크색은 우주 비행사들이 한 일이기 때문에 막상 해석을 해보면 잘 돌아왔다고 해석이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저렇게 써버리면 미국이 보내고 미국이 돌아온 게 됩니다. 그래서 병렬 구조에서 모양을 잘못 맞추면 사람이 오해를 할 수 있고 글 쓰는 사람이 조심해야 돼요. 글 읽는 사람도 조심을 해서 읽어야겠죠. 이거는 글이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없겠지만 만약에 어떤 다른 문제가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잘못 오해할 수 있다고. 이를테면 그만두세요. 생각하는 것을 뭐를 한국말을 뭐 할 때 영어 읽을 때 한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번역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려고 합니다. 내가 가끔씩 이제 영어를 영어로 써주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한글로 쓰지 않고 한글로 해석하면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린다. 머릿속에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듣기 할 때 독해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좋겠는데 영어를 영어로 이해해라 그래서 영어로 이제 적어주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영어를 읽을 때 한글을 머릿속에 떠올리지 말고 또 번역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맞춰버리면 한글로 생각하지 마시고 번역하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한글로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번역을 해야 되니까 한글로 막 이제 숙제로 막 번역을 해야 되는 건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한글로 생각은 하지 말고 해석은 적으라는 말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사 모양을 잘 맞춰야 돼. 어떻게 맞춰야 돼? 이것도 하지 말고 얘도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가죠. 그래서 병렬 구조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병렬 구조는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첫 번째로 문장이 길어질 때 잘못 만약에 쓰면 긍정 부정이 바뀔 수도 있고 아까 말한 대로 미국 정부가 보내고 미국 정부가 들어와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막 우주 비행사 타가지고 지가 우주 비행사 노릇하고 돌아오고 우주 비행사들은 가만히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웃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병렬 구조 문제는 해석 문제가 됩니다. 되냐?
됐어? 네. 네. 다음에 또 할게요.